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지역마다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주유소가 잇따르는데요. 폐업한 주유소의 지하 유류 탱크가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토양 오염이 우려됩니다. 장미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문을 닫은 경주의 한 주유소. 최근 들어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다 지금은 경매에 붙여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문을 닫은 주유소가 경주에만 올해 벌써 30곳에 육박합니다. 요새 주유소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다 망한 주유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문 닫은 주유소가 허다하고 이 줄기만 해도 5군데 없었어요. 주유소가 문을 닫게 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땅속에 묻혀있는 기름 탱크 처리입니다. 주유소 폐업 신고 시 기름 탱크를 완전히 드러내야 하지만 소방서는 잔여 기름을 제거하고 모래를 채우기만 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토양 오염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별개로 이제 지하에 있는 지하의 기름 탱크를 그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거기에 집중하거든요. 저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걸 확인하게 되면은 이제 폐지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럴 경우 방치된 기름 탱크에서 2차 토양 오염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기름을 빼고 흙을 넣어놓게 되면은 철판하고 흙하고 이제 접촉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빠르면 한 70년, 늦으면 한 120년 후 되면은 완전히 부식부패가 되어 봅니다. 그러면 우리 토양이 오염되고 지하수가 오염됩니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는 토양 검사에서 오염 사실이 없으면 탱크를 방치해도 상관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상에는 일단 검사 단속돼 있고 그다음에 이후의 관리 부분은 우리 별다른 게 없거든요. 자기들 있는 그대로 둔다고 해서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은 없거든요. 이렇게 제대로 된 규정이 없다 보니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탱크 철거 작업이 계속 미뤄지는 겁니다. 또 폐업 주유소터에 새로운 건물을 지을 경우 토양 오염과 함께 탱크 철거 책임을 놓고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서 관리 규정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부입니다. 기름을 넣으면서 가짜 기름이 아닌가 의심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정부가 품질을 보증해주고 가짜면 보상금도 주는 안심주유소가 지역에도 등장했습니다. 김광익 기자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서 싼 곳을 찾는 운전자들이 많아지고 혹시나 가짜 기름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외진 모르는 주유소에서는 일단 기름을 넣지는 않고요. 가급적 서울 또 도시.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게 정부가 직접 품질을 보증하는 이른바 안심주유소 경북 1호점이 문경휴게소에 문을 열었습니다. 석유관리원이 품질 검사를 강화하고 만약 이곳에서 가짜 석유를 주유한다면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철저한 품질 관리를 위해서 품질 검사를 3회로 이제 2016년부터는 늘릴 계획이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기름을 공급함으로써 더 많은 고객분들을 모시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안심주유소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가짜 기름을 팔다 적발된 적이 없어야 하고 석유 제품 수급 상황을 매주 전산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런 안심주유소를 올해 안에 150곳, 2017년까지는 모두 40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안심주유소 인증이 안 된 곳은 가짜 기름을 파는 곳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기존의 석유 품질 보증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상북도가 서아프리카의 핵심국인 세네갈에 새마을 세계화 사업을 확대 보급합니다. 한국을 국빈 방문한 세네갈 대통령은 어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를 만나 새마을 사업의 확대 요청을 했고 세네갈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마키살 세네갈 대통령이 선택한 첫 공식 행사는 김관용 경상북도 지사와의 면담이었습니다. 2년 전부터 세네갈 생루이주 2개 마을에서 추진되고 있는 새마을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드러낸 겁니다. 마키살 세네갈 대통령은 새마을 리더 봉사단 파견을 통한 해외 시범마을 조성 사업이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며 세네갈 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관용 지사도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세네갈에 확대 전수하는 데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농업 부분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육종, 또 물관계, 농업 용수, 또 수학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세네갈 정부에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농업 부분을 집중해서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8개국
24개 마을에 해외 시범마을 등을 조성하고 있는 경상북도는 올해도 새마을 리더 봉사단 60여 명 등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장기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지구촌에 확산시켜 국가적 브랜드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3,000원 선인 지방세를 10,000원으로 올리려다 반발 여론에 물러서더니 이번엔 지자체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방세율이 지자체가 알아서 올리지 않으면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인데 중간에 낀 지자체들 전전긍긍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주민세 인상 시책을 따르지 않아 영덕군이 6년 동안 행안부로부터 받은 재정적 페널티는 모두 14억 1천만 원. 페널티 금액은 매년 늘어납니다. 영덕군의 경우 2만 세대여서 면제자를 감안하면 주민세를 10,000원으로 올려도 연간 세수는 1억 8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올려도 세수 증대에 도움이 안 되고 올리자니 주민들의 조세 저항이 부담되고 가만히 있자니 정부의 으름장이 신경 쓰입니다. 인상을 시키자니 또 주민들의 어떤 조세 저항도 걱정이 되고 인상을 안 시키자니 페널티가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울진군도 최근 4년간 11억 원의 페널티를 물었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자체가 인상하면 못 이기는 척 따라가겠는데 경북 23개 시군 중 오는 8월 1일 부과 기준부터 인상이 확정된 지자체는 울릉과 칠곡, 군위군 3곳뿐입니다. 당장 금액이 10,000원으로 찍힌 고지서를 받을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울릉군은 정부의 페널티도 피하고 교부세 1억 원 인상이라는 당근을 선택했습니다. 워낙 재정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거의 전적으로 받았어 우리 군정을 운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 시책에 맞춰가지고 이번에 10,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5년간 지자체에 부과한 주민세 페널티 금액은 무려 8,600억 원. 지자체를 압박해 주민세를 올리는 정부의 조세 정책에 지역 주민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메르스 여파로 수학여행이나 현장 체험학습 등 야외 활동 취소나 연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3개 초등학교와 6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가 수학여행을 무기 연기했고 대구에서는 6개 중고등학교가 수학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가운데 야외 활동 자제 지침에 따라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에서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대학의 일부 간호학과 학생들도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메르스 의심 환자가 입원한 병원 2km 이내 병원에서의 실습 중단을 요청해 대학 병원을 제외한 실습을 중단했습니다. 메르스 확산으로 개막 3개월도 남지 않은 실크로드 경주 2015 흥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메르스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진 낙타를 홍보용 포스터 소재로 활용한 데다 낙타 이름 짓기 공모까지 실시해 자칫 반감을 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 엑스포는 포스터보다는 행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인쇄물을 만들고 낙타 타기 체험과 기념 촬영 등의 프로그램을 취소하는 한편 메르스 사태가 길어지면 방역 대책도 세우기로 했습니다. 포스코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고만간강 바닥판을 개발해 리모델링 아파트에 적용한 결과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건설 등 국내 주요 건축회사들이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고만간강으로 바닥판을 시공한 결과 층간소음이 13데시벨 이상 줄었고 바닥 충격음 성능이 4등급 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앞으로 리모델링 아파트는 물론 신축 아파트용 고만간강 바닥 제품의 국가 인증을 받아 다양한 건물에 방진용 고만간강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어업 부도율이 올 들어 넉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0.85%인 어음 부도율은 매달 감소해 지난달엔 0.13%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유아산업의 부도 여파가 소멸되기 때문이며 유아산업의 영향을 제외하면 지역의 어음 부도율은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한낮에 30도가 넘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경상북도가 폭염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운영에 나섰습니다.
경북도는 오는 9월 말까지를 폭염 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4,200여 곳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며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전담 인력으로 재난도우미 2만 1,000여 명을 상시 운영해 방문 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마을 앰프방송과 휴대폰 문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 행동 요령을 적극 홍보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까지 포항과 경주, 울릉 지역 4천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실시합니다. 통계청은 광업 제조업과 도소매업, 서비스업 동향 등 8가지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한편 조직 형태와 종사자 수, 실적 등을 조사해 올해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의 분석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경북교육청은 관내 초중등학교 1,015곳의 주요 정보를 학교 알림이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학교 알림이에 공개된 정보는 학교 회계 예결산 상황과 방과 후 학교 운영, 급식, 학업 성취도 등 22개 항목입니다. 경북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정보는 회원 가입 없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도 농업명장 2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시군을 통해 오는 22일까지 추천을 받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식량작물과 과수, 채소, 농산물 가공 등 5개 분야에서 추천을 받아 다음 달 2명을 최종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선발된 농업명장에게는 도지사 명의의 인증패가 수여되고 신기술 보급비로 1,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 소매가 긴 옷과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오전에 경주를 시작으로 경북 동해안 전 지역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내리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기온도 뚝 떨어져서 서늘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서 동풍의 영향으로 20도 미만으로 떨어지겠는데요. 어제보다 많게는 10도가량 떨어지겠으니까요. 급변하는 기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전 지역 흐린 가운데 비 소식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포항 17도, 영덕 경주 16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영덕 포항 19도, 경주 1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종일 흐린 가운데 비 소식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독도 17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독도 20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동해 전 해상 흐린 가운데 비 소식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동해안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